네, 안녕하세요. 지금 입장하고 있으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녹색전환연구소에서 대전시 녹색전환 보고서를 맡게 된 이상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대전광역시의 녹색전환 사회가 오늘을 발판으로 더 확장되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충남 녹색연합 박은영 사무처장입니다.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 집행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여기 대개는 다 이게 지역에서 뵌 분들이 많은데 못 뵌 분들도 많아서 네, 자기소개를 정식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제 대전이죠. 저희 대전이라는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좀 지역사회가 어떤 목표와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지 심도 있게 하지만 마음은 그래도 가볍게 먹으려고 노력하면서 논의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지난 12월 말부터 녹색전환연구소와 같이 대전에 정말 각 지역 계획들, 현황들 이런 것들을 나름 샅샅이 뒤지고 찾아서 저희 이상아 연구원님, 앞서 소개해 주신 이상아 연구원님과 지역의 현안들, 정책 지표들 확인한 10가지 의제 초안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쉬운 작업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초안을 좀 내게 돼서 되게 개인적으로 너무 기쁜 마음이고요. 녹색전환연구소, 녹색연합, 그리고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이 함께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운동을 하는 저에겐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 대선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방선거도 또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면한 현실인 이 기후위기라는 과제를 지역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여전히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성장이나 개발 공약들을 마주하게 될 테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야 될 목소리들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도 의미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작업하기까지 사실은 저의 의제가 아닌 의제들도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환경단체에 있으면서 에너지라든지, 이렇게 에너지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집중하게 됐는데 돌봄이라든지 지역의 먹거리 문제라든지 다양한 영역들을 좀 만나게 돼서 나름은 되게 공부가 많이 됐고 우리 지역의 여러 연대의 끈들을 또 연결하는 계기가 돼서 의미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지역사회가 어쨌든 기후위기라는 의제 앞에서 좀 같이 대안을 만들고 투쟁도 해나가는 계기가 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제가 막 서론을 많이 말할 필요는 없고요. 그 이상아 연구원님과 함께 정리하고 만들어낸 10가지 의제에 대한 설명들을 미리 자료를 보내드리기는 했지만 요약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상아 연구원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대전, 우리는 어떤 녹색 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담은 정책들을 실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전환 사회라고 하면 사실 조금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우리는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사회로 어떻게 전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작년부터 17개 광역지자체 그린 뉴딜 이행 점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동시에 여러 부문의 공론장을 열어서 그 각각의 부문들이 어떻게 함께 융합하여 녹색전환 사회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 해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논의의 연장선으로 17개 광역지자체마다의 녹색전환의 방향성을 담은 의제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모두 보고서와 공론장이 마련이 되고요. 오늘 대전은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두 번째로 이 공론장을 열게 됐습니다. 녹색전환 사회라고 하면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공론장을 바탕으로 나온 이야기를 덧붙여서 대전광역시 녹색전환 보고서 최종본이 나올 텐데요. 그 최종본에는 10대 부문에 대한 각각의 사파들이 들어갈 것이고 그 10대 부문이 모두 통합된 대전광역시 전체의 녹색전환 사회에 대한 사파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좀 구체화하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이번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 10대 부문에 대한 녹색전환 사회상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이 10대 부문은 저희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진들이 이제 취합을 한 10대 부문이고요. 이 10대 부문이 함께 같이 작동이 돼야만 녹색전환 사회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 10대 부문은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공통으로 가져가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10대 부문 안에 핵심 의제들이 있는데요. 그 의제들은 각 광역지자체마다의 상황에 맞게 변경되고 수정, 보완될 수 있습니다. 녹색전환 사회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의 전환을 탐구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라는 이 기조를 가지고 오늘 이 공론장의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부문, 무엇을, 그리고 두 번째 부문,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부문, 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정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민사회와 아니면은 시민들과 소통하여 인식을 확장시켜야 하는가. 4번부터 10번까지의 부문이 각 사회 영역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부문을 담았습니다. 네, 첫 번째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제는 총 3가지입니다.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이야기와 온실가스 감축만 하는 사회가 아니라 녹색전환 사회는 어쨌든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 사회인데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불평등이라는 지표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것도 있고요. 생물 다양성, 생태계 보존을 위한 지표를 마련해보자라는 3가지 의제가 크게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의제입니다. 대전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보면 2025년까지 2018년 대비 22.8% 감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전환 부분에서의 감축을 통해 이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은 전환 부분에서의 감축을 반영한 부분이고 이 초록색은 효율을 개선해서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을 표시하여서 이제 2018년 대비 2025년까지 22.8%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2025년까지 25%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선 이 수치들은 또 다른 대안이나 방법들을 통해서 이 빨간색 부분에서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그리고 2030년과 2050년에 이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동력을 얻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2025년은 2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도시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한다고 하였는데요. 사실 이 의제를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대전광역시는 시 자체에서의 수행한 불평등 관련된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었고요.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도 평가하는 불평등 지표가 소득 기준이라던가 일상생활의 어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너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평등에 대한 그 대상과 내용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였습니다. 이번 공론장을 통해서 기후위기 시대 대전시에서 누가 어떤 불평등 속에 놓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하고요. 그렇다면 그 대상과 방법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체화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생태계 보전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지표다. 이것도 하나의 목표이자 지표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보호 야생생물과 보호구역이 2008년도 지정 고시된 이후로 대전광역시는 업데이트된 상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생물 다양성 부분을 기후위기 대응 목표에 반영하라는 내용이 의제 1-3번에 담겨 있는데요. 이 의제에서도 어떠한 지표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담겼으면 좋겠는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문은 무엇을 할 건지 정했으면 어떻게 녹색전환을 이행할 것이냐에 대한 기반 이야기입니다. 의제 2-1과 의제 2-2는 결국 예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예산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 기금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기금에 대해서 설치가 시급하다라는 대전시의회 임시의 발표 정도는 있었지만 이 이후에 진행된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의제를 정확히 하고 내년에는 기후위기 대응 기금을 마련해라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탄소인지 예산제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선 기후위기 대응 기금과 탄소인지 예산제도는 이미 법으로 할 수 있게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현재 대전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탄소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요. 해당 내용은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시 자체도 탄소인지 예산제도 조례를 2023년부터는 만들고 시행하라라는 내용입니다. 탄소중립 이행 기반으로 이렇게 톱니바퀴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전광역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있고 그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에 지금까지의 감축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보는데 예산과 실행 조직과 거버넌스
이 세 가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행 기반을 마련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현재 그 거버넌스에 들어가지 못한 청소년이나 노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을 한데 모아서 대전 기호시민총회라는 지역연대를 한번 크게 꾸려보자 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역연대는 현재 지역 안에 있는, 대전시 안에 있는 연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전시와 대전시 외 지역 간, 다른 지역 간의 연대 내용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습 인식입니다. 학습 인식 부분에서 중점을 맞춘 부분은 생태전환 교육 예산을 1인당 얼마 이상 확보하라는 그 비용적인 부분과 그 대상이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정책 결정자와 공무원 같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대전광역시의 생태전환 교육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타 광역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도 세종특별시 다음으로 적은 수준인데요. 이 비용을 1인당 인구로 나누어 본다면 1인당 한 220원 정도의 환경교육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 자료에서는 환경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가 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 교육의 방향성을 담은 단어는 생태전환 교육입니다. 그런데 현재 생태전환 교육이라는 단어로 현황을 분석하기가 어려워서 현황에는 환경교육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저희는 생태전환 교육이라는 그 단어를 더 사용하자라는 의미로 생태전환 교육 예산이라는 의제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소속 공무원이나 도지사 등이 매년 4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이수하게끔 필수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대전시도 이것을 한번 시행해보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습 인식 부분에서 추가로 더 확보하고 싶은 의제가 있다면 소그룹 토론 때 말씀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봄 적응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의제가 사실 이것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돌봄 적응은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그 현황 자체의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우선은 그 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든다는 기조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의제를 한 가지만 설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적응 대책에 따른 취약계층을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 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그리고 일부 소득층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후위기 시대에는 누구나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보다 세분화하고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돌봄과 적응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소그룹 토론을 통해서 기후위기 시대의 취약계층이 누군지, 우리들은 그 대상을 어떻게 확대해야 되고 그 대상들을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 먹거리 부분은 많은 부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우선 농업 먹거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제인데요. 지역 먹거리 체계에 대한 이야기와 채식식단 확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역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 내부에서도 로컬 푸드를 지향하는 분들이 있고 친환경 식자재를 지향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어떤 상황들이 있을 텐데요. 그 접점을 어떻게 찾아서 대전시 지역 먹거리 체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실행 방안을 보다 자세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식량 자급률이 평균 5.6%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 푸드 플랜을 보면 먹거리 접근성이 떨어지는 집단에 대한 그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 성별,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차별 없이 대전시에서 나는 대전시의 식품을 어떻게 먹거리 기본권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과 대상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대전시의 학교 급식의 식재료 사용량을 보면 가공품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아마 조리 환경 때문일 것 같은데요. 적은 수의 급식 노동자분들이 대량의 음식을 매번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조리 과정이 단순한 것들을 선호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채식 식단을 확대한다는 이 의제를 설정을 하였다면 채식 식단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손질하고 가공하는 품이 가공품보다 훨씬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급식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신선한 식품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채식 식단 확대가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교육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등을 중심으로 얘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부분은
기존에 대전광역시에서 만들어 놓은 보고서에서 숫자를 차용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종 에너지 소비 절감에 대한 숫자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 대한 숫자, 그리고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전체 가구 수 대비 숫자, 이 퍼센트지를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전광역시는 조금 특이한 게 최종 에너지 소비량도 적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굉장히 적습니다. 대전광역시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 거의 유일할 것 같은데요. 2018년도 이후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보자고 해도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하위 4번째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종 에너지 소비량 자체가 많진 않습니다. 네,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보면 2025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기준 수요는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를 기준으로 그때 상황을 반영하여서 앞으로도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얼만큼 배출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잡아놨고 그 전망치 대비 2025년까지 국가 평균 8.7%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전은 3.6% 정도의 목표치를 갖고 있으니까 국가 기준 수요의 반도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치를 조금 더 상향해보자, 2025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를 10% 절감해보자라는 의제를 설정하였는데 이 수치가 적정한지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2019년도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전력 수요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가장 하위인 지자체 중에 하나입니다. 대전광역시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을 보면 2025년까지 사용하는 전력 수요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3.53%까지 늘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재생에너지만 떼어서 보자면 재생에너지 기여도는 1.5%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특히 재생에너지 중점이 된 이 보급량 자체를 2025년까지 전체 전력 소요 대비 10% 정도로 끌어올려보자라는 수치를 제안하였는데 이 수치도 적정한지 토론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만큼 가정용 태양광 보급량도 굉장히 낮아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세종시 다음으로 낮은데요. 아마 이 원인이 시민들 교육도 잘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예산도 적기 때문일 거라고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기를 전체 가구 수의 10%까지 한번 설치해보자라는 의제를 만약에 가지고 간다면 이 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이번 토론을 통해서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건물 부분은 의제를 한 가지로 압축을 하였어요. 이 한 가지의 의제를 이대로 가져가셔도 좋지만 의제를 더 세분화하여서 쪼개셔도 괜찮고요. 여기에 담지 못한 다른 의제를 건물에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건물 비중이 거의 70%입니다. 노후화된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이야기가 절대 빠질 수 없는데요. 그린 리모델링 목표를 대전광역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까지 전체 건물 대비 50%를 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해 두었어요. 네, 저희 이번 의제에서는 이 50%가 사실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정말 목표를 제시했으니 한번 꼭 실행하자라는 의미로 의제에서는 그대로 목표 수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2030년까지 전체 건물 그린 리모델링 50% 하는데 그 안에서 공공은 어느 정도일지, 공공 외 건물은 어느 정도일지는 이번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공공 건물은 2050년까지 100% 탄소 중립을 달성하라라는 목표를 세우는데요. 이건 기존 건물 그린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새로 지어지는 신축 공공 건물은 제로에너지 빌딩 1등급을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통 수송 부분입니다. 교통 수송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수요 억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교통 부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자동차 도로 면적이 사실 높은 지자체는 아닙니다. 이제 하위 지자체 중 4, 5번째 정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1인당 노외 주차장 면적 역시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이것도 하위 4번에서 5번째 정도 수준에서 보여집니다.
사실 1인당 노예 주차장 면적이나 이 자동차 도로 면적이 넓지는 않지만 대전광역시는 이 1인당 녹지 면적이 조금 낮은 추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녹지 면적 확보나 도보 확보를 위해서는 대전광역시가 땅을 넓힐 수는 없으니 우리가 줄여야 되는 땅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자동차 도로와 주차 공간 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도로와 주차 공간 면적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절감된 토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다양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전광역시는 교통수단 분담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그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이 약 17% 내외 정도로만 파악이 됩니다. 대신에 승용차나 택시처럼 자동차 도로를 이용해서 다니는 이 자동차들은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요. 이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 자체를 좀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제가 8-2번입니다. 대전광역시가 트램을 굉장히 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램을 포함한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을 2030년까지 40% 정도는 한번 올려보고, 자전거 수단 분담률이 지금 1.7%밖에 안 됐는데 이것도 10%까지 한번 올려보자라는 제안입니다. 이 10%가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꽤 높은 수치인데요. 이 자전거 수단 분담률을 선제적으로 높이겠다고 한 광주광역시도 2030년까지 5% 정도의 목표를 제시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숫자에 대한 이야기도 토론 때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번 순환사회와 10번 전환경제 부분은 사실 오늘 공론장에서 이야기거리를 굉장히 다층적으로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순환사회와 전환경제는 사전에 논의된 연구 자료나 저희가 현황으로 집계돼서 좀 유의미하게 건져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사실상 많지 않았어요. 그만큼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인데요. 대전광역시는 이 순환경제를 위한 자원순환센터를 마련한다라는 의제를 우선 자원순환 부분에 넣었습니다.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1인당 연간 생활 폐기물 배출량이 전국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이 폐기물 자체를 재활용하는 재활용 업체들이 대부분 민간 위탁이다 보니 실제 재활용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019년도부터 그 데이터가 조금 개정이 돼서 그 민간 재활용 업체 안에서도 재활용되는 그류를 저희가 수기로 산정은 해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확히 얼마인지에 대한 수치는 계산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재활용 수치를 실질 재활용 수치를 올리려면 이것을 관리하는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의제 9-1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원순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의제에 한정되지 마시고요. 충분히 열어놓고 다른 의제를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전환경제 부분은 저희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문을 좀 요청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환경제 부분의 자문을 받아보니 역시나 지역 기반이 너무나 취약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전환경제에서 대전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미 2018년도에 그 대전형 일자리 복지 모델을 개발하겠다라는 시민 약속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정말로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대전형 일자리는 무엇이냐, 그 일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내용의 일자리가 마련돼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열어놓고 좀 다양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2번 의제는 정말 장기적인 방향입니다. 당장 대전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공공은행과 공공조달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도 사회적 경제, 전환경제에서는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자는 대의제를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9번과 10번 부문에 대한 의제는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서 주요한 키워드들을 좀 짚어주시고 의제의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해주실 수 있도록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에서는 우선 이렇게 10대 부문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의제를 이 정도로 우선 초안을 잡아놨어요. 근데 이 초안은 절대 최종 결론은 아니고요. 오늘 공론장을 통해서 나온 의견들을 대부분 다 반영하여서 저희가 의제를 수정하고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의제에 관해서 자유롭게 가감없이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아주 뜨거운 내용으로 많은 이야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돌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돌봄의 현황 파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취약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이게 나이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신체의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 취약하다는 게 되게 다양한데
이걸 그냥 너무 폭넓게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그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기후위기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급선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우리 지역에 돌봄의 영역들은 있거든요.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또는 연대 각각의 영역별로 이 안전망은 있는데 이게 또 다 따로따로 작동되고 있어서 사실상은 돌봄을 좀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제를 좀 더 구체화한다면은 사실 이 기후위기 시대에 돌봄의 역할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돌봄 영역의 예산을 좀 더 집중해서 이것을 지역 안전망을 지키는 일자리로 확대했으면 좋겠고 또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진행되는데 이 훈련이란 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누가 와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개인이든 소수 집단이라도 이 코로나 시기에 또는 각자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재난 사항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도 일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립된 사람들에게는 먹을거리가 제대로 잘 전달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잘 알 수가 없는데 돌봄 영역에 고립된 사람들 또는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먹거리나 건강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봄과 농업 이런 것들도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농업 쪽은 농업의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의 이슈가 너무나 중요한데 의외로 도시에서는 특히 대전에서는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낮다, 적다. 물론 농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농민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도 돼야 되겠지만 도시 지역에서도 먹을거리를 관심 갖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도시농업, 대전에서도 도시농업 관련해서 확장한다든지 이걸 가지고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조례랑 연결시킨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 제도와 지원 제도를 연결하고요. 또 먹거리에 있어서는 친환경 꾸러미라든지 또 임산부들에게 제공하는 친환경 꾸러미 제도가 있는데 이게 모두에게 제공되는 게 아니라 선착순으로 된다고 해요. 이건 선착순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도시민들 또는 농촌을 연결하기 위한 제도도 필요하고 친환경 꾸러미라든지 방과 후에 과일 바구니라든지 이런 것들이 친환경 농산물과 연결되고 이 분야의 예산을 확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물이 아니라 대형 마트에서 손질하면서 나오게 되는 생쓰레기라든지 유통기간이 지나서 버려지는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도시에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고 또 채식에 있어서도 학습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오히려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채식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주 구체적으로 제도를 많이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돌봄과 먹거리 의제를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MO, 예, GMO 관련, 제가 딱 빠뜨렸네요. GMO 관련해서 표시제, 이게 국가의 영역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드러내고 같이 할 수 있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학습과 인식 그리고 수송과 교통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학습과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교육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을 할 수 있는 마을 그런 강사들을 확대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환경교육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우리 생태전환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가 지역에서 얼마나 있을까?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일반인들, 대학생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런 파악을 통해서 1년에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지역에 이제는 마을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전시에는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가 있고 각 구별로 중구 빼고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그리고 마을 도서관도 있습니다. 이런 거점 기관과 함께 그 교육적 협력을 통해서 그곳에서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또 하나는 이제는 그런 탄소 중립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어떤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은 실질적인 전환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뭐 제도에 있어서는 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시의원들이 이제 거의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의원들은 교육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여기서도 환경교육하고 저기서도 환경교육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지 왜 교육비가 이렇게 많은데 또 늘려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결정을 하는 시의원, 의원이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생태 전환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지역에서 환경교육센터가 어찌되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환교육에 대한 전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토미바퀴 굴러가듯이 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 얘기했고요. 한 가지는 뭐 우리가 기후교육에서 기후변화 교육, 뭐 기후위기 교육, 지금은 이제는 탄소 중립 교육, 그리고 생태 전환 교육까지 계속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주제 단어가 바뀌고 있는데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조금 우리가 이런 걸 또 탄소 중립을 통해서 우리 삶을 전환하기 때문에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조금 앞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수송과 교통 부분인데요. 수송과 교통의 의제는 다 동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 수요를 억제한다거나 대중교통 분담률을 40%, 자전거 이용률을 10% 이용하는 것에 되게 동의했지만 이 수송 교통 부분은 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일자리 장소, 이 장소과 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따로 할 수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 자동차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깊기 때문에 우리가 차 없는 거리라든지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라든지 이런 작은 캠페인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그 체험을 통한 어떤 인식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캠페인들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어떤 시범 지역을 지정을 해서 시민들이 그 시범 지역을 통해서 자전거라든지 이렇게 걷기 좋은 도시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끔 좀 해보자. 그리고 이제 대전시가 이제 대전교통공사가 이제 지하철 공사가 대전교통공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로드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올해 같은 경우는 타시오를 이제는 그 공사가 맡아서 하고요. 이제 완전 공영제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트램까지 해서 이런 대중교통 체제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뭐 버스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라든지 녹색교통과 연결될 수 있게끔 그리고 다양한 요금제라든지 수요관리 정책을 통해서 이런 트램과 지하철과 버스, 녹색교통을 중심으로 한 갭 재편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대전교통공사의 역량이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 많이 이렇게 좀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재 대전 지역의 자전거 도로가 80%가 다 겸용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PM도 되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기존의 자전거 도로는 유모차라든지 휠체어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로 활용을 하고 다시금 좀 전용 도로를 통해서 PM과 개인 모빌리티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자. 또 하나는 이제는 이 주택과 연관돼서 사회주택이라든지 국가에서 만드는 이 공공주택에는 좀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되는 곳에 배치를 해서 입주를 할 때 여기는 차가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입주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자. 그래서 이 사회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차가 없는 분들을 위주로 대신에 대중교통 시스템이 좋은 곳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대전시의 자가용 이용자가 한 42%, 45%쯤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64% 정도는
다 녹색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에요. 기존까지는 이 차 위주의 사람의 목소리가 컸지만 되게 60% 이상의 이런 사람들의 녹색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적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목소리가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스피커 역할이라든지 촉진자 역할들을 좀 해야겠다. 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1번 목표와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토의를 진행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내용 자체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셨으나 이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중장기적으로 뭐 2050년까지 뭘 해나갑시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음 지방선거, 그러니까 다음에 구성되는 지방정부의 그 행동을 강제하기 위한 목표라면 훨씬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좀 줄을 이뤘고요. 2030년까지 25% 어디서 감축해야 하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구체적 안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 또 뭐 핵발전이나 재생에너지나 혹은 이제 재생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라고 표현하느냐 재생에너지라고 표현하느냐에 따라 뭐 이제 바이오나 폐기물에 대한 에너지가 들어가고 말고,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또 신기술 개발에 의한 감축분 뭐 이런 내용들도 이제 추상적이거나 불확실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각자 좀 민감한 영역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가지고 구체적 감축 계획을 얘기해야 실제로 강제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전체 발표에서도 언급됐듯이 대전시가 다른 광역자치 시도에 비해 그 탄소 배출량 자체가 적은 도시라면, 근데 그거에 비해서도 에너지 자급률이 굉장히 낮단 말이죠. 그렇다면 에너지 자급률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도시라는 것이 특성이 있고, 그렇다면 에너지 자급률을 높게 달성하자라는 목표 자체가 다른 것들을 더 빠르게 추동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1-2 관련해서도 이제 목표일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실제로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목표가 우리의 목표일 수는 없고, 불평등을 해소하자가 되던가 혹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후 위기와 불평등 해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거나 혹은 그에 대한 입장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역 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대전광역시도 온통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화폐, 그리고 오래된 운동으로서 한반레츠 등의 지역 화폐 운동, 또 최근에는 지역 화폐 협동조합 등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 화폐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여서 좀 불평등 해소에 같이 연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나왔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지역 화폐에 대한 담론이 이 어떤 특정 지역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논의된다면,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지자체 간의 블록 경제를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 동남권 메가시티나 충청권 메가시티처럼 결국에는 계속 큰 거 만들어가지고 수도권과 대결하자라는 방식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흐름들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좀 녹색 전환의 어떤 그룹들은 함께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후 이제 생태 위기종에 대한 영역이랑 뭐 그 보호구역 확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녹지 확대에 대한 정책이 좀 필요한데 그런 내용들이 강하게 드러나진 않는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이 4년짜리 계획인 건데 4년짜리 목표 강제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단순히 확대하자라는 목표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이고, 또 도심 녹지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그리고 농토에 대한 얘기까지도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은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전반적으로 좀 뭐 기금을 만들자나 조례를 만들자 이런 것들 다 동의하는데, 실제로 문제는 4년간 지금까지 관심이 없던 뭐 민주당이 될지 국민의힘이 될지 정의당이 될지 모르겠으나 기존의 기득권 정치 세력이 이 문제를 어떻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실현시키게 할 거냐에 대한 계획이 좀 많이 좀 부재하다. 그래서 실제로 뭐 거버넌스에 대한 영역에서도 거버넌스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데, 매번 특히나 환경 영역에서 거버넌스가 뒤집어지거나 그 결정사항이 시행되지 않는 케이스는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강제하고 실제로 구현해낼 것인가 하는 구체적 계획과 방법론이 없으면
이것을 정말 우리가 5년 뒤에 목표로 하는 것으로 가져갈 수 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2020년까지의 구체적 목적과 계획이라면 우리의 정말 실현해야 하는 저는 좀 집중한 곳을 정하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지방선거 국면에 어떻게 이것들을 받아들이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까지도 함께 필요하다라는 논의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이제 지역 연대와 결국에는 어떻게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 저희가 답을 내리진 못했고요. 저희 모둠 자체가 전반적으로 총론과 큰 그림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다른 소그룹에서 얘기하는 것들과 겹치기도 할 것이었고, 그런 내용들은 좀 각 분야에서 많이 논의하실 테니까 저희는 좀 큰 방향성에서 어떠한 좀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순환사회와 관련된 내용은, 저 대전이 뭐 평균보다 높다,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그 평균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재활용이 많이 강조되지만, 다른 국내외 사례에 있듯이 그런 순환경제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의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활용과 함께 재사용 등 자원 순환에 관해서 학습하고 거주 형태에 따른 그 협력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의 실천보다 더 큰 비중인 산업과 건설 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환경제 라고 하면 결국은 커지지 않는 경제를 말하는 건데, 지금의 이제 그 성장하는 경제와 대척점인 탈성장 사회로 가는 그런 거대 담론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한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플라스틱, 특히 플라스틱이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회용품 규제 조례 같은 좀 약간 강력한 그런 그 제도적인 장치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은퇴할 시기에 일에 대한 의욕이 있는 시민들과 협력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 일자리라는 게 이제 전환 경제하고 연결되는 그런 일자리였으면 더욱 시너지가 있겠다. 그 일자리 창출에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민간 처리 업체에 이 실태 조사가 절실하다. 그래서 선별장에 관련된 실태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자원순환센터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거 제가 돌리는 거군요. 전환경제에 대해서는요, 일단 그 지금 장수 사회이기 때문에 60세의 퇴직 나이는 너무 이르기 때문에 이 퇴직자들을 위한 제2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일자리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여기에 제시된 자료들은 2008년도를 중심으로 가깝게는 2018년도에 계획된 내용들은 맞지만 그게 실현됐다거나 현실화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거를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특히 원자력 연구원이죠. 원자력 연구원이 우리 대전 지역에 있는데, 그 원자력 연구원에 대한 전환, 이런 내용도 좀 포함해야 되겠고, 그런 전환 과정에서의 일자리도 함께 전환하는 방법들이 제시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뭐 햇빛발 협동조합, 그 넷제로 공판장, 제로 웨이스트샵 이런 곳에서 다양한 일자리들이 창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경영상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회적 경제가 아니라 공공에서의 일자리 지원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동 자체가 녹색 전환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문화와 의식 개선이 함께 하면 금상첨화일 것이다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기금하고 아까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금융과 관련된 얘기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가 하고 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에 어떤 급박한 현실에 닥쳐서 한 방향으로 함께 조율하고 관리하는 펀딩과 금융이 함께 작동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와 연결해서 그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은행 등을 통해서 전환경제의 전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끝으로는 지역에서 이 공공은행과 관련돼서는 시민이나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참 얘기하고 있는 뭐 아리백이라든지 ESG라든지 이런 영역에 함께하는 기업들이 모두 협력을 이루어서 공공은행이 전환경제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그 대전시 예산은 수소 분야나 토건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재생에너지 투자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전시 예산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미니 태양광이나 3kW 그 주택 그 보급용 이런 것들을 할 때도 그 사업이 실행되면 금방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할 수 있는 수치는 10%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실제 10%를 늘릴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제 2와 관련해서 아파트 미니 태양광 보급 운동을 했는데 아파트 규약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전시 2만 호 미니 태양광 시장 공약을 내서고는 있으나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의 미니 태양광 업체는 2곳뿐이기 때문에 예산도 부족하지만 절차도 너무 까다로운 상황이어서 이 행정적인 절차도 간소화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에서 시민 햇빛 발전소를 이렇게 만들려고 여러 차례 노력은 해오고 있으나 실제 공공부지 제공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햇빛발전 조합은 없기 때문에 대전시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공유휴부지 임대료 산정을 높게 책정하는 상황이었고 지원책 대전형 발전 차액 제도가 최근에 이제 생겨서 지금 시민 햇빛 발전소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좀 공공 부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덕구에서 추진할 때는 일부 정당에서 또 반대하는 정치적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이런 조례로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수장, 옥상 등 수익성이 낮은 부지 위주로 대전시에서는 좀 배정을 해주려고 했었고 그래서 실제 시민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좌절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담하는 부서가 현재 없습니다. 기반 산업과에서 행정 절차 업무, 인허가 업무나 이런 부분만 지원이 되고 있고 실제 기획이나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행을 계획하고 어떤 절차마다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획부서가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전담하는 그런 행정 업무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 에너지 전환 정책의 문제점은 에너지 인허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행정 지원을 위한 인력이 보강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전담 부서가 현재 없고 기반산업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에너지 복지도 부족한 편이고 대전시는 과학기술을 내세우면서 신에너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 명확한 구분을 해서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그리고
그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제 3으로 추가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 재생에너지를 그 실행에 앞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민 의식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리백 시민클럽 100%까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전환 관련한 그 인식 전환을 좀 해야 되는데,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전환을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리백 시민클럽 등의 전국적으로 이 행정, 시민사회가 연계해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10%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이에 맞춰서 아리백 목표도 설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분야에 대한 그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공공건물이 너무 크게 지어지고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건물 전수조사를 할 때 에너지 효율화를 조사하는 거를 포함해서 지표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시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린 리모델링 사후 모니터링도 상당히 약합니다. 대전시도 모델을 만들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타 시도에서는 어떤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대전시도 좀 이런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 조직 관련해서는 인허가 업무, 인력 확충도 필요하지만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계획, 점검, 수립을 위한 기획팀이 필요하고, 실행 방안으로 나온 사회협동조합 형태로 에너지 주거 코디네이터 모델 개발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제에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지만 노후 건물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민간 분야에서는 노후 건물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에 현실적으로 예산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분야에도 지원책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는 60개월 무이자 할부 대출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그룹 발표 들으면서 느꼈던 점은 조금 안개에 갇혀 있었던 불분명한 것들이 선명해진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아무래도 대전시 현황을 대전 시민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니 중요한 포인트들, 어떤 실행 방안에서의 지점들을 정확히 짚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최종 보고서는 20페이지 내외로 만들어질 계획이지만 지금까지 조사된 모든 내용, 여러분들이 더해주신 의견까지 덧붙여서 오픈소스로 누구나 보실 수 있는 공유 문서도 제공이 될 계획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이 공유 문서가 나온다면 여기에 지금 10대 부문에 대한 대전시 현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위키피디아처럼 나무 위키 같은 것처럼 대전 시민분들이 의견을 계속 덧대서 그 공유문서 자체가 향후에도 계속 보완 업데이트돼서 모든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재섭님께서 목표랑 실행 방안, 목표랑 뭐 이행 계획 좋은데 어떻게 그거를 정책 결정자들에게 밀어 넣을 것이냐, 좀 구체적으로 뭔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저희 연구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활용하여서 정말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하시는 그 활동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발표해주신 모든 분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이거 온라인으로 하기 진짜 만만치 않네요. 차라리 다 만나고 얘기하셨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오늘 논의한 내용들 조금 더 보완해서 저도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보이는 데가 있고 안 보이는 데가 있고 우리가 너무 구체적이지 않았던 부분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또 지방선거를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니 그런 지점들을 또 지역에서도 잘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